네, 안녕하세요, 박성동 모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벌써 이제 30도가 이제 넘는 폭염이 벌써 시작됐어요. 음. 굉장히 더웠죠. 네, 근데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뜨거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 남녘 땅에 목포 신항에 그 옆으로 누워진 그 세월호 안에 그 안에서 선내 수색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분들 이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큰 배다 보니까 이게 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쇠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달궈져 있겠어요. 지금 뜨거운 여름 햇볕에 굉장한 그 고열 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미수습자 5분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한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미수습 그 현장 작업자분의 지인분이 현장에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6월 12일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자유 게시판 글을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부조리 이야기를 하길래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 몇 가지를 딴지 게시판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배를 눕혀놨기 때문에 낡은 구조물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안전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작업 구간을 타고 간 사람들까지 투입시켜 속도를 내게 하여 빨리 마무리하게 한다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람들과 해수부에게는 보여주기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온다 하면 그때는 안전장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부상 치료를 위한 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서 수색자들이 스스로 약품을 가지고 다닌다 합니다. 사측에서는 다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속도를 내라고 합니다. 부상자가 나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오면 작업을 중지해서 수색자들이 밥벌이를 못하게 하겠다 협박한다고 합니다. 뉴스의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코리아 셀비지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코리아 셀비지의 하청업체인 에이텍이라는 회사의 용역 계약 직원들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코리아 셀비지 직원들은 아침 체조 때와 점심 식사 때 빼고는 보기 힘들답니다. 하도급 문제가 세월호 현장에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수부가 코리아 셀비지에, 코리아 셀비지가 에이텍에, 에이텍이 용역 직원에게 이렇게 거치면서 원 단가의 60% 정도만 작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40% 정도가 누구의 포켓으로 갔을까요?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손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처음 계약서를 썼을 때와는 다르게 임금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단순 노동자들, 특히 조선소 경기가 어려워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계약서의 날짜에 맞춰서 대출도 갚고 공과금도 내고 등등 돈을 써야 될 곳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돈 받고 나가라 식으로 근로자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감사 대상 아닌가요? 혹시 주말이나 휴일 일하는 것도 해수부에 올릴 때는 휴일수당까지 올리고 본인들이 슈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다녀가셨는데 배 내부 작업 현장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냄새도 엄청나고 위험하고 더럽고 해서 일반인들은 들어오기만 해도 구토할 정도라고 하니 총리님을 선례로 모시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총리께서 오시면 일반적으로 경력금 하사하고 가시죠. 총리가 아니어도 많은 고관 대작들이 세월호 현장 같은 곳을 방문하면 금일봉을 하사하실 텐데요. 받은 금일봉으로 빵을 돌렸답니다. 실제 수습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는데 빵을 돌렸대요. 빵도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 아닌 공장에서 흔히 나눠주는 단가 300원, 400원짜리 빵을 음료수도 없이 그 더운 날 빵만 돌렸대요. 국무총리님께서 금일봉 5만 원 주셨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단이 넘어가죠. 그럼 그거 누가 먹은 겁니까? 어떻게 온 나라가 전체가 슈킹이 일상생활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돌아갑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지인에게 이 정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코리아 셀비지란 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에이텍이란 회사는 껍데기일 테니까요.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본청 회사 고위직 출신들이 만들었거나 친인척 회사인 것처럼 말이죠. 더욱 빨리 남은 5명의 유해도 수습되기 바람과 동시에 악덕업체의 갑질 및 진상 듣고 나니 참 우울해지네요. 정말 우울해지네요. 그렇죠. 느낌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면서.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데요, 진짜. 와. 그렇죠. 굉장히 그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 열받음이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 고발성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인의 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뭐 100%다 맞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데 이런 일이 워낙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뭐 상상도 갈 수 있겠죠. 네, 거짓말이거나 이거를 지어냈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적어도 이것이 뭐 완전한 허구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청의 재하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큰 뭐 건설업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그 커다란 일을 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청의 재하청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되죠. 네, 결국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하청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 대선 기간이라서 우리가 뭐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겠지만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도 거제 삼성중공업의 그 사고로 6명 사망하는 사고 있었잖아요. 그 사망 근로자들이 전부 다 용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 뿐이었던 거죠. 음. 그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은 전부 다 노동절이니까 쉬러 네, 쉬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결국은 대한민국 하청공화국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하청업체의 영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겠죠. 일용 근로자들, 이분들이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세월호를 그 바닷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조가 얼마나 튼튼할지, 얼마나 부실할지 이거 아무도 예상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원래 설계되어 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밑에 바닥이 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일수록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안전불감증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세월호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결국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진만 봐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곳이 냄새가 엄청나고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새로운 제가 잘은 몰랐었는데 물론 이제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원래 구조가 아닌 것이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냄새가 심하다는 거는 또 왜 그럴지 혹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많은 그 퇴적물들, 뻘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들이 이제 바닷물 속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겠지만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건조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사체들을 썩어가는 그 냄새들이 엄청나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세월호에 선적되어 있던 수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썩어 갔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뭐 수초니 이런 것들, 뻘들 네. 다 합쳐지면은 냄새들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겠네요. 굉장히 덥잖아요. 그 실내 내부 온도는 우리 외부가 지금 30도 넘어도 좀 덥다고 하는데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 보면 40도를 넘어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여름 다가오고 점점 온도가 올라갈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게시판에 올리신 글 가지고 노동법적으로 본 현장의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공분을 사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장치의 미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 로봇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수습자의 이회를 조금이라도 손상 없이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들어가서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열에다가 또 그 심한 악취 그리고 환경적인 그리고 언제 붕괴 위험 그리고 낙상의 위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이 다 지금 세월호 내부에서 다 있다는 것이죠. 상존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조치가 필수적인데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상도 사고 예방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치고 또는 죽고 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보상해 주더라도 사람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났을 때 이후의 보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면 산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법보다도 훨씬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법하고는 달리 처벌 규정들이 많고 그 처벌의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최고의 그 벌칙 조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가 최고치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히 안전조치를 미비했을 때 무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래서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특히나 사망자가 일어나면은 그 사망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미비했을 때는 사업주를 구속시킬 수 있고 그 사업주는 최대 7년까지도 징역형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시 좀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제23조 안전조치 1항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일환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그리고 2항에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최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의 규정들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한 조치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또 이것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또 이거 했으니까 난 한 거야라고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 그래서 건설 현장 보시면 건물 하나 지을 때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신 적들 많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비계라고 해서 그 철제 빔 기둥 같은 거 있죠. 그 네모나게 예, 그 블럭- 동그랗고 네네. 예, 그걸 이제 건설 용어로는 이제 아시바라고 하죠. 음. 아시바라고 그걸 딱 쌓고 거기에다 이제 비계라고 만듭니다. 그게 그 비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발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걸 발판을 딛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발판이 만약에 붕괴하면 바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최소한 그물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전 조치인 거죠. 근데 이러한 조치를 안 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을 때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벌칙으로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사망을 안 하고 그냥
부상만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세죠. 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청은 다 대기업들이에요. 특히 건설업들 그렇죠. 보면은 이제 대기업, 네. 흔히 말하는 일군 건설업체들이죠. 이 사업주 대기업 사장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체는 자기네가 근로자들을 평소에 쓰지 않고 있다가 인력사무소 통해서 근로자들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 그 하청업체가 또 다시 재하청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청 구조가 건설업의 현장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목공사 하는 곳이면은 최소한의 하청 단계가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세 번은 아주 기본이고 보통은 4번, 5번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업체는 영세해질 수밖에 없고요. 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준수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또 자기네가 평소에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곳이죠. 왜? 영세업체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만 딱 공사 따갖고 어디서 인원들은 데리고 오냐? 바로 인력사무소죠. 매일. 그렇죠. 인력사무소에다 전화를 해요.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화를 공사하니까 공사기간이라는 건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걸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면은 인력사무소들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여기 지금 우리 세월호 구조가 아니죠. 수습 현장에도 목포에도 인력사무소가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곳에 몇 군데만 전화 돌리면 일용직 근로자 구하는 거 1,000명 정도 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런 안전조치들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지어 사실 저는 코리아 셀비지라는 회사도 잘 모르겠는 회사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코리아 셀비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머. 굉장히 이런 그 코리아 셀비지라는 회사가 과연 이게 제대로 일을 하던 곳인가라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코리아 셀비지가 하청을 준 에이텍은 그렇다면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했겠는가 싶고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다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는 해야 된다. 예, 빨리는 해라. 그리고 약품도 일단 다쳤을 때 기본적인 응급처치 키트도 준비를 안 해주고 작업자들 개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치면 네 손해인 거고, 그러니까 네가 혼자 실수한 거다.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비켜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정말 그 안전불감증, 정말 대표적인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철도 공사에서도 얼마 전에 강원대역에서 입판 작업하시다가 예. 사망하신 이제 조합원이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의정부역에서 감전 예. 사고로 해서 팔에 뭐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다라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완벽하게 어쨌든 안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작업 중지 예, 를 그렇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사업주가 그러면은 철도공사 사장 아닌가요? 그럼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안전불감증, 결국은 안전에 대한 그 철저한 예방책을 안 해놨다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냐? 결국은 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자기의 안전이 아니라 자기 몸이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업주들 또는 그 회사의 관계자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안전보다는. 그러니까요. 물론 노무사님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하청 구조에서는 그
그래서 원청 구조, 원청 기업 그리고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화 삼고 있는 외주화, 용역화의 그 핵심은 하나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의 그들에게는 좋은 이익은 뭐냐면 위험의 전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돈도 절약하지만 위험을 전가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큰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주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결국엔 그 게시판에 올려주신 이 글, 이것도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도급, 파견 이 제도가 뭔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수정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청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는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의 건설공사라든가 아니면 일정 정도 이상의 중대한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상의 정부가 도래하더라도 여전히 또 반복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이 부분은 그러면은 누가 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뭐 문제 제기를 노동자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건가 이거는?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아, 누구나. 예, 이것은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형사적인 책임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뭐냐면 고소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고소이고 고발이라 함은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제3자가 고발한 그 소를 제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고발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발 사항. 네, 고발이 될 수 네. 있고 또한 고발을 안 하더라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있죠. 근로감독관이 인지하면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서 제대로 된 체계가 또 잡혀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근로감독관 적어도 지금의 3배로 빨리 늘려야 된다. 네. 예, 안 그러면 그래야 근로감독관들이 넘치는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서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 여부를 미리 점검을 해서 산재도 발생 예방하고 또한 임금체불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참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외주위탁 하청 문제, 파견이라는 게 결국은 중간 착취 그리고 책임 회피 기능만을 가진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언급하실 예, 또 부분이 하나 언급할 부분이 지금 이 게시물에서 드러나는 것이 임금 지급을 미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작업 현장의 특성상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말은 일용직이지만 이건 어느 정도 계약 기간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준상용직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설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 빼놓고는 일당제로 임금을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일당 뭐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는 과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가? 나온 날에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들이 아직도 현재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연 지급하고 있다라는 문제 이게 더 큽니다. 아까 그 게시글에도 네. 글 쓴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은 받은 임금을 가지고선 자기의 생활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소비한 것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 지급일을 사용자가 멋대로 지연을 시켜버리면 근로자들의 삶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1985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정기 임금 지급일에 하루라도 밀려서 늦게 지급을 한다면 이것은 임금 체불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동부에 만약에 근로자가 현재 제소를 한다 하면은 그 근로자는 해고당하겠죠? 네, 일용직이기 때문에 뭐 해고를 다투기도 어려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네. 보니까 근로자들은 지금 사용자가 임금을 마음대로 지급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다음 달 5일로 이제부터는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도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다라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만 이제 큰 문제만 뽑아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이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 이 부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돈 뭐 슈킹하는 것들 예. 참 이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은 중간 착취가 불가능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하부적인 문제까지도 계속 연관이 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월호 우리가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다시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월호를 수습하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그 우리가 받았던 교훈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이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를 모토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인 그 새 정부의 정신이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에서도 꼭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서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곽성훈 농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례로 모시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총리께서 오시면 일반적으로 경력금 하사하고 가시죠. 총리가 아니어도 많은 고관 대작들이 세월호 현장 같은 곳을 방문하면 금일봉을 하사하실 텐데요. 받은 금일봉으로 빵을 돌렸답니다. 실제 수습 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는데 빵을 돌렸대요. 빵도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 아닌 공장에서 흔히 나눠주는 단가 300원, 400원짜리 빵을 음료수도 없이 그 더운 날 빵만 돌렸대요. 국무총리님께서 금일봉 5만 원 주셨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단이 넘어가죠. 그럼 그거 누가 먹은 겁니까? 어떻게 온 나라가 전체가 슈킹이 일상생활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돌아갑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지인에게 이 정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코리아 셀비지란 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에이텍이란 회사는 껍데기일 테니까요.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본청 회사 고위직 출신들이 만들었거나 친인척 회사인 것처럼 말이죠. 더욱 빨리 남은 5명의 유해도 수습되기 바람과 동시에 악덕업체의 갑질 및 진상 듣고 나니 참 우울해지네요. 정말 우울해지네요. 그렇죠. 느낌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면서. 분명히 뭔가 있는데요, 진짜. 와. 그렇죠. 굉장히 그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 열받음이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 고발성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인의 말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뭐 100%다 맞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데 이런 일이 워낙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뭐 상상도 갈 수 있겠죠. 네, 거짓말이거나 이거를 지어냈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적어도 이것이 뭐 완전한 허구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청에 제하처 수직자들이 스스로 약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다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속도를 내라고 합니다. 부상자가 나와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오면 작업을 중지해서 수색자들이 밥벌이를 못하게 하겠다 협박한다고 합니다. 뉴스의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코리아 셀비지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코리아 셀비지의 하청업체인 에이텍이라는 회사의 용역 계약 직원들과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코리아 셀비지 직원들은 아침 체조 때와 점심 식사 때 빼고는 보기 힘들답니다. 하도급 문제가 세월호 현장에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수부가 코리아 셀비지에, 코리아 셀비지가 에이텍에, 에이텍이 용역 직원에게 이렇게 거치면서 원 단가의 60% 정도만 작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40% 정도가 누구의 포켓으로 갔을까요?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손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처음 계약서를 썼을 때와는 다르게 임금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단순 노동자들, 특히 조선소 경기가 어려워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계약서의 날짜에 맞춰서 대출도 갚고 공과금도 내고 등등 돈을 써야 될 곳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미루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돈 받고 나가라 식으로 근로자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감사 대상 아닌가요? 혹시 주말이나 휴일 일하는 것도 해수부에 올릴 때는 휴일수당까지 올리고 본인들이 슈킹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께서 다녀가셨는데 배 내부 작업 현장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인 말로는 냄새도 엄청나고 위험하고 더럽고 해서 일반인들은 들어오기만 해도 구토할 정도라고 하니 총리님을 네, 안녕하세요. 박성노 모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벌써 이제 30도가 이제 넘는 폭염이 벌써 시작됐어요. 굉장히 더웠죠. 네. 근데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뜨거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 남녘 땅에 목포 신항에 그 옆으로 누워진 그 세월호 안에 그 안에서 선내 수색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분들, 이분들 정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큰 배다 보니까 이게 쇠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쇠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달궈져 있겠어요. 지금 뜨거운 여름 햇볕에 굉장한 그 고열 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미수습자 5분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한참 고생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미수습 그 현장 작업자분의 지인분이 현장에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6월 12일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자유 게시판 글을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부조리 이야기를 하길래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실 몇 가지를 딴지 게시판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배를 눕혀놨기 때문에 낡은 구조물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안전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작업 구간을 타 구간 사람들까지 투입시켜 속도를 내게 하여 빨리 마무리하게 한다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람들과 해수부에게는 보여주기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온다 하면 그때는 안전장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부상 치료를 위한 약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이 냄새가 엄청나고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새로운 제가 잘은 몰랐었는데 물론 이제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원래 구조가 아닌 것이 분명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냄새가 심하다는 거는 또 왜 그럴지 혹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많은 그 퇴적물들, 뻘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들이 이제 물속 바닷물 속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겠지만 공중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건조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사체들을 썩어가는 그 냄새들이 엄청나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세월호에 선적되어 있던 수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썩어 갔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뭐 수초니 이런 것들 뻘들 네. 다 합쳐지면은 냄새들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겠네요. 굉장히 그 덥잖아요. 그 실내 내부 온도는 우리 외부가 지금 30도 넘어도 좀 덥다고 하는데 쇳덩어리 안에 들어가 보면 40도를 넘어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여름 다가오고 점점 온도가 올라갈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게시판에 올리신 글 가지고 노동법적으로 본 현장의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공분을 사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장치의 미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 로봇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수습자의 유해를 조금이라도 손상 없이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큰 뭐 건설업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그 커다란 일을 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청의 재하청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되죠. 네, 결국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하청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 대선 기간이라서 우리가 뭐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겠지만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도 거제 삼성중공업의 그 사고로 6명 사망하는 사고 있었잖아요. 그 사망 근로자들이 전부 다 용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 뿐이었던 거죠. 그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은 전부 다 노동절이니까 쉬러 네, 쉬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결국은 하청구조, 하청민국, 대한민국 하청공화국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하청업체의 영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겠죠. 일용 근로자들, 이분들이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세월호를 그 바닷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조가 얼마나 튼튼할지, 얼마나 부실할지 이건 아무도 예상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원래 설계되어 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밑에 바닥이 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일수록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안전불감증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세월호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결국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진만 봐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